자, 고전혁명, 인문 고전에 대한 혁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지은 저자들은 이지성과 황강우라는 분입니다. 이지성이라는 분은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런 책을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황강우라고 하는 분은 그 철학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쓰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철학하라, 철학 콘서트,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생각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두 분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인문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그 인문 고전 독서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같이 두 분이 작정하고 고전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고전혁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전을 쓰셨던 분들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는 무척 혁명적인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혁명적인 그 시대를 뒤바꾼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뒤바꾼 사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갈릴레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혁명적이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시대로 가는데 기여를 한, 그 전에 뭐 신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과학이 지배하는 계몽주의로 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신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가는 그런 기여를 하신 것, 또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인간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인문 고전을 쓴 그 저자들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의 삶을, 또는 시대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대로 바꾼 이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쓴 그 책을 읽으면 그 시대의 혁명적인 생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너무 답답하고, 또 이 세상 내가 볼 때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런 세상이면 안 되고 더 나은 세상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달했던 그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의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전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고전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역사에서 보면 사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턴의 사과, 그 다음에 아오모리라고 하는 것의 사과,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의 사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과를 얘기를 하는데,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사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과, 그 누구도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 전에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봤을 텐데, 뉴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몰아쳐서 사과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들이 그 사과 농작물의 90%를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머지 10%밖에 사과가 안 달려 있는데, 올해 그 수확을 못해서 다 망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아주 발상을 달리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 바로 아오모리의 사과야죠. 그 농부들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나머지 10% 사과를 태풍도 이겨낸 아주 강한 사과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더니,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그것을
사 먹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게 아오모리 사과입니다. 그래서 90%의 사과를 잃었지만 10%로 90%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하는 이 사고를 바꿀 때 그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아주 위대한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전혁명이라고 하면서 고전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또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패배주의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좀 삶의 변화를 꾀하고 시대적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힘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이고 젊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시카고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뭐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이런 학교에 못지않은 명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예전에 삼류 대학이었답니다. 학생들이 패배감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대학의 5대 총장으로 허친슨 총장이라는 분이 1928년에 부임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100권의 인문 고전을 졸업할 때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친슨 프로젝트라고 하고 또는 그레이트 북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 대학은 8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그러한 위대한 대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인문 고전을 100권을 4년 동안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이 그 저명했던 그 세상을 뒤바꿨던 저자들의 어깨 위에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뒤바꿀 혁명적인 어떤 이론들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혁명적인 어떤 생각을 내놓으려면 이미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전혁명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문 고전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